반갑습니다. 자, 2차 생기초 입문 강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보장 방식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1과목과 2과목을 공부하지만, 즉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7개의 보장 방식을 공부하는 거더라.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게 한다면 11개로 세분화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떤 보장 방식에 어떤 품목이 소속이 되고 어떻게 가입하고 쭉 손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보험금 산정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보장 방식 이렇게 공부해야 하더라. 이해되시죠? 오늘은 그 보장 방식 7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각각의 보장 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볼게요. 적종 2, 원은 이제 없어요. 과수, 내품목, 과수, 과실 신경 쓸 거 없더라. 네. 근데 제가 사과, 배, 콤마, 단감, 떫은감 해놨어요.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놓으시는 게 편해요. 기본 강의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계산 과정은 같지만 여기서 살짝 나뉘어지거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위험 봤어요. 특정위험 봤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즉 품목, 작물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 웬만하면 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게 기본에만 충실하면 얘는 종합위험을 보장하는구나. 4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조화를 보장하는구나. 근데 앞에 붙어요. 적과 전. 뭔진 몰라도 적과라는 것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적과 후에는? 첫 번째, 적과 후에는? 두 번째, 적과가 뭔데? 그쵸? 한번 볼까요?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고 좀 전문 용어로 경련 결과라고 하죠. 네, 우리말로 해거리. 한 해 많이 열리고 한 해 적게 열리고 하는 걸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 농부가 나무에서 과실을 따버린대요. 왜요? 이걸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양분이 너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충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알맞은 양만 남기고 따버린대요. 어떤 행위네요. 작업이네요. 재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 적과라는 작업을 기준으로 전이 있고 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전에는 종합위험 자조화를 보장한대요. 그거예요. 적과 전 종합위험이.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적과 후에는, 전에는 그런데 후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해줘요. 특정, 우리 2가지 의미 있었죠? 종합도 2가지? 특정 몇 개만. 이 친구는 특정 7개만. 또 하나, 조건이 까다로웠죠. 태풍은 바람, 강풍,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14m/s 이상이어야 되고 세계에서 측정해야 되고, 그쵸? 오케이. 볼게요. 보장 방식. 적과 종료 전에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조화래요. 종합위험.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 위험인데 7개만 보상한대요. 나중에 인삼 가시면은 같은 특정 위험이지만 또 개수도 다르고 담보 조건도 달라요. 7개를 어떻게 외울까요? 네. 일단 세트로 외우셔야 되세요. 태풍, 강풍, 그다음에 화재, 지진, 집중호우를 나누시고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이렇게 태화지집, 우일가. 왜 나누냐고요? 이것도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면 계산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요. 태화지집, 우일가를 보장하는구나. 오케이. 두 번째 볼게요. 보장 방식.
보장 방식 종합위험 특정위험 아니야? 아, 그거는 그 재해를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는 재해로 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품목에 사갑의 단감 떫은감 품목에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지? 뭐를 피해로 인정해 주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 보장 방식이에요. 지금은 종합위험 특정위험이 아니고. 네. 적과 종료 전에는 착과량의 감소를 보장한대요. 여러분, 우리 착과, 낙과 앞으로 지겹도록 듣게 되실 단어예요. 착과, 낙과. 다 아시잖아요. 착과. 나무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 거, 가지에. 착과, 달려있는 상태. 착과, 과실. 낙과는요. 나무에서 과실이 떨어져 버려서 땅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땅에 있는 거. 떨어진 거. 낙과. 그럼 착과량의 감소를 보장한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자, 이 과수원에, A 과수원에 올해 10,000kg이 착과돼야 되는데 10,000kg이 착과량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착과된 게 8,000kg이에요. 2,000kg이 착과가 줄었네, 감소됐네. 그걸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착과가 감소된 2,000kg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한대요.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자고요. 일단 10,000kg이 착과될 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실 거고요. 그러면 8,000kg이 착과된 거는 언제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거예요, 이거. 따버린대잖아요. 농부가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 따버린대요. 이전에. 그때 재해가 왔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재해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과실이 많이 낙과가 됐어요. 그런데도 많이 따버리는, 많이 적과하는 농부는 없겠죠. 재해를 반영하면서 량을 조절하겠죠. 적과 따버리는 량을. 그러면 이때 실제로 이 과수원의 이 행위가, 이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얼만큼 착과돼 있다가 정해지겠죠. 아, 태풍도 반영했고 다 따버리는 거 이제 다 반영했어. 이때 정해지겠죠, 이때. 세봤더니 몇 개 곱하기 하나당 몇 그램? 8,000kg이네. 오케이? 네. 그러면 2,000kg을 보험금 지급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적과 종료 후에는 똑같이 착과량을 보상한대요. 이제 과실의 생육 단계에 있어서 뭐 꽂는 분화부터 쭉쭉쭉 가잖아요. 착과와 관련된 거는 끝난 단계예요. 이제 이 시기 뒤로 갈수록 이제 수확도 이루어지고요. 이제 착과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태풍으로, 뭐 우박으로 과실이 낙과됐네요. 지난 시간에 대상 재해, 보상하는 재해,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있었어요. 그쵸? 낙과됐네요. 낙과 피해가 있네요. 가서 세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1,000개 예를 들었었죠. 1,000개. 1,000개를 일일이 세는 거예요. 낙과 피해가 1,000개구나. 피해담 뭐였죠? 손해였었죠? 1,000개인데 그 중에 200개는 정상, 이건 문제 없네. 뭐 200개는 가격은 좀 낮아져도 팔 수 있겠네. 뭐 200개는 뭐 가공용으로 주스, 액기스 만들 수 있겠네. 나머지 400개, 이건 다 못 쓰겠구나. 자, 대상 재해로 낙과 피해가 있어서 일일이 가서 세서 세보니까 이렇게 되네. 실제 손해는 몇 개네? 재해, 피해, 손해. 오케이. 그래서 그걸 보상하는 거예요. 실제 손해 입은 과실 개수를. 이거는 착과량. 이건 일일이 이 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과실을 세고 그중 손해를 따지는 거예요. 일일이. 물론 직접 가서 다 하진 않아요. 여러분 계산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과 종료 전, 후, 종합위험 자조화, 특정위험 7종, 태화지집 우일가,
그리고 착과 감소를 보장해요. 과실 손해를 보장해요. 이 보험금의 이름을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하고요. 이 보험금의 이름은 그쵸, 과실 손해 보험금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좋지 않아요? 적종이라는, 제가 지금 만약에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NH에 가서, 농협에 가서 나 농작물 재해보험 나 뭐 들어야 돼 했더니, 아, 사과는요 여기에 지금 분류돼 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2에 드시면 돼요. 보장 방식이 이거예요. 그리고 들었어요. 들었더니 계약 기간 중에 보험금이 2개나 있네요. 자, 계약 기간이라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겠죠. 보험료 내고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는 거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과실이다. 작물이다. 작물이 왜 지금 보험 기간 하다 작물이 왜? 여러분 생각. 수확되면 끝나잖아요. 수확 끝나면 더 이상 보험의 목적이 없잖아. 나무에 과실이 없어요. 보험의 목적이 없어요. 보험 기간 끝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예요.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 하나의 계약, 하나의 기간인데 적과라고 하는 이 작물들의 생육 특성에 따라 일어나는 재배 과정 중에 한 작업, 한 단계를 기준으로 보험 기간이 2개로 세분화되고, 그렇죠? 보험금도 2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하나의 계약 기간이 2개로 나뉘는구나. 세분화되는구나. 그에 따라 보험금도 2개구나. 근데 여러분들 꼭 보험금이 2개라고 하니까 2개 다 받는구나. 그건 아니죠. 둘 다 이 기간에도 사고 자조화 발생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7가지 사고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둘 다 받는 거고, 아무 재해가 안 일어나면 보험금 안 받는 거죠. 재해가 안 일어나면. 이 기간에만 발생했으면 착과 감소 보험금만.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있을 수도,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둘 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걸까요? 다음에 보험료 올라가겠죠. 네. 어쨌든 적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암기보다는요, 그냥 이해. 물론 이런 특정 7종 같은 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네. 다음 볼게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품목,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 개수로. 그러니까 뭐 금액적으로가 아니라, 네. 과수, 논작물, 밭작물이 있습니다. 종합위험, 자조화. 이제 종합위험 자조화. 특별한 조건 따지지 않고 기본에만 충실하면, 자, 보장 방식을 보니까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죠. 뭘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그렇죠. 이름에 다 있잖아요. 수확의 감소를 보장한대요. 종합위험을 보장하지만 종합위험으로 인한 수확의 감소를 보장한대요. 자조화 발생했을 때 수확량이 감소하면 보장한대요. 아까는 뭐였어요? 적과 종료 전에 착과량이 감소하면 보장한다. 이건 수확량이 감소하면 보장한다. 유사하죠? 네. 자, 이 농지에는 10,000kg을 올해 수확해야 돼. 근데 수확량이 실제로 보니까 7,000kg이네. 얼마 감소했어요? 3,000kg이 감소했네. 수확량이. 3,000kg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자.
이게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는 실제 얼만큼 착과됐는지를 언제 알 수 있었죠? 과실을 다 따버리고 재해 반영해서 농부가 올해는 재해가 없었으니까 적당히 따버리고 재해가 많았으니까 올해는 적과를 조금 해야 되겠네 다 했어요. 적과 시점의 실제 착과량을 알 수 있었죠. 아까는 적종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이거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수학 시점이 알 수 있겠죠. 수학이 개시돼야 수학 개시 시점. 수학 개시 시점에 수학이 개시돼야 수학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계산법. 결국 이거 계산하는 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앞에.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자기 부담 비율이 뭘까요? 계약할 때 계약자하고 회사하고 만약에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이만큼 손해가 발생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내가 부담할게요. 약정하는 거예요. 계약 시에 약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 이만큼을.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초과한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한대요. 이거 몇 %죠? 10,000kg이 수확돼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거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아까 10,000kg 착과될 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듯이 7,000이에요. 그럼 이거 몇 %? 30%가 지금 수확이 줄어든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10%는 내가 부담할게요. 약정했다면 30이 아니라 30 빼기 20. 초과한 것만 보장한대잖아요. 초과한 것만. 30 빼기 10. 30% 손해지만 10. 초과한 20%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30%가 아니라 5%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 부담할게요 약정했는데 수확량 감소한 걸 비율로 따져봤더니 5%예요.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이네요. 보상하지 않아요.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보험금 지급 사유예요. 네. 자, 종합 과수 논 밭작물은 이렇게 하더라. 일단 과실손해 넘어갈게요. 과실손해는 두 가지 있었는데 그냥 합쳐서 종합위험 또 수확전 종합위험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종합위험을 보장하는데 무엇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할까 했더니 과실손해를 보장한대요. 과실손해 들으셨죠? 언제요? 아까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 7종 태화지집 우일가로 인해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 일일이 가서 세고 이건 팔 수 있네, 이건 가공용으로 되네, 그 중에 손해는 얼마네. 이게 과실손해보험금이었잖아요. 일일이 세는 거. 무슨 양이 감소, 착과량 감소, 수확량 감소가 아니라 피해 입은 걸 일일이 반영하는 거. 그걸 과실손해라고 해요. 그런 보장 방식, 피해 입었을 때 보장 방식, 종합위험 자조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일일이 세서 보장하는 것을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라 하고요. OD 감귤. 수학전 종합위험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 보시면 종합위험 자조화. 여기도 똑같네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과실손해. 똑같죠? 자기 부담 비율이 10%면 그 이상 된 거. 그래야 보험금이 발생하고 자기 부담 비율 뺀 만큼을 지급한다. 다음, 똑같은 과실 하나로 묶으셔도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해요. 똑같은 과실손해 보장 방식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 방식. 뭐랑 비슷해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뭐랑 비슷해요? 적과전 종합위험이랑 비슷하잖아요. 수확전 종합위험 똑같아요, 여러분. 적과를 기준으로 종합위험 특정위험이었죠. 이 친구는 수확을 기준으로 종합위험
수학 전 종합위험. 그럼 수학 개시 후에는 아까 적종은 특정 위험이었죠. 7개. 태화지집 우일가 7개였잖아요. 이 친구도 수학 개시 후에는 특정 위험이에요. 근데 특정 몇 개? 2개만. 좀 야박하죠? 2개만. 네. 수학 전에는 종합, 수학 개시 후에는 특정 2개만. 간단해요. 네. 태풍, 강풍, 우박. 특정 위험 2가지 의미, 특정한 몇 개, 2개, 특정 조건, 담보 조건, 적종하고 똑같아요. 14m/s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개시 후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하고 일일이 이 친구들로 인한 자조화로 인한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일일이 가서 따져서 그 개수만큼 보장하는구나. 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품목은 복분자 무화과가 있고요. 아까 적종은 어떻게 됐죠? 이때는 이게 적과라고 한다면 착과 감소 보험금, 과실 손해 보험금. 제가 그래서 좋겠죠. 하나의 기간에 보험기간이 적과라는 행위로 둘로 분류되고 보험금이 2개고 둘 다 사고 일어나면 2개 다 받고. 그쵸? 그럼 얘도 그럴까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그냥 기간이 둘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보험금은 하나예요. 보험금은 하나. 이때의 피해와 피해율로 합니다. 수학 개시 전의 피해율과 수학 개시 후의 피해율을 더해요. 보험금은 한 번만 지급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피해율 계산하는 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시고, 적과 전, 수학 전 같지만 보험기간이 분류되고 종합 특정이라는 건 같지만 보험금 종류, 개수에 있어서 다르더라. 자, 이번에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네요. 이젠 뭐 착과량을 감소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요. 뭐 과실 일일이 따져서 보험금 지급해요. 수확량 감소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뭘 보장한대요? 자조화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요. 생산비를 보장해 준대요. 자조화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요. 그때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해 준대요. 와,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농부가 여기에 들어가는 작물 중에 하나가 고추가 있는데 고추 재배를 하는데 자, 이때 보험기간이 시작됐어요. 쭉 여기 이제 끝나요. 네, 이거는 계약기간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이 아니에요. 이 생산비 쪽이 보험기간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네. 근데 이때 사고가 딱 났네요. 자조화. 자연재해 조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A가 보험회사에 나 이때까지 생산비 뭐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오케이 100만 원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품목마다 보장 생산비가 정해져 있어요. 똑똑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해놨어요. 고추는 제곱미터당 얼마. 여기 아까 지난 강의인가요?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 고추, 브로콜리, 배추, 무, 파 기억나시죠? 배무담, 파당, 메시 친구들 제곱미터마다 얼마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얼마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비용 다? 아니에요. 경과 비율이라는 걸 따져요. 여러분 그냥 지금 듣기만 하시면 돼요. 경과 비율. 이렇게 쭉 비용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계속 경작기간 내내.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 시점에는요. 얼만큼 경과된 걸 비율로 따지고 비용이 얼만큼 투자됐네요. 이 시기에는 얼만큼 투자됐네요. 이걸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공식이 다 있어요. 그럼 그만큼. 그럼 그만큼 다 또 만약에 이 시기에 뭐 30% 경과됐네요. 그러면 30%에 들어간 비용 전부 다? 그건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게 A 농부의 밭이에요. 고추 재배밭. 여기 딱 나와서 평가사분이 나가셔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가 다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만큼만 피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용은 전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 시점까지, 이 경과된 시점까지 생산비는 전체 밭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다 주면 안 되죠. 보험금 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 면적을 반영하고요. 그럼 이제 뭐 이 시점까지 피해 면적이니까 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과수에서 한번 경험해 봤듯이 자, 여기 있는 고추를 평가사분이 나가셔서 조사를 해봤더니 손해 정도가 아예 못 쓰겠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과수랑은 좀 달라요. 네. 아니면 이건 멀쩡한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손해 정도를 따져요. 이득금지 원칙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은 다 정해져 있고 제곱미터마다 그 비율을 따져서 시점에 관한 비율을 따져서 피해 면적만큼 그 중에서 손해 정도만큼 그게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노지 밭작물하고 시설집의 버섯 원리는 같아요. 아주 살짝 틀릴 뿐이에요. 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특정위험 보장 인삼. 지금까지 특정위험이 적과 전, 그다음에 아까 수확전, 복분자 무화가 나왔었죠. 그 친구들은 어때요? 보험 기간 중을 적과라는 작업으로 수확 개시라는 시점으로 나누어서 종합 특정이었죠. 근데 인삼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전체 보험 기간을 다 특정. 분류하지 않아요. 네. 전체를 다 특정. 아까 적종은 특정 몇 개? 7종이었죠? 적과 종류 이후에.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개시 후에 특정 2종이었죠? 인삼은 특정 8종이에요. 인삼. 재해가 뭐 비슷한 듯 다른 듯 막 이래요. 아까 적종은 뭐였어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제가 세트를 묶으시라고 했어요.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 복분자 무화과는 태풍, 강풍, 그다음에 우박 2개. 얘는 또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얘는. 네.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건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흔히들 이렇게 외워요. 강태우집, 태풍, 강풍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강태우집,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요 순서대로 외워요, 지금. 네. 강태우집에 폭침화, 폭침과, 네, 폭침화, 네. 폭염, 침수, 화재, 폭냉. 이렇게.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7, 2, 8. 근데 여기서의 태풍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태풍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집중호우 달라요. 뭐가 달라요? 특정 위험이면 특정 몇 개만, 그리고 특정 조건 까다롭게 그 조건, 담보 조건이 달라요. 자, 적중에서의 일소, 기본적으로 폭염이 있어야 하거든요. 폭염 담보 조건, 폭염 인정되는 조건, 인삼에서의 폭염 조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일단 어떤 보장 방식은 언제 종합, 언제 특정, 그리고 특정의 종류는 몇 개. 근데 이제 여력이 되시면 이 담보 조건들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시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답형으로. 자, 그러면 인삼은 특정 위험을 보상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로 보장하는구나. 그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항상 2개잖아요. 종합을 보장하니 특정을 보장하니
보험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보장하니? 착가량 감소니 수확량 감소니 일일이 따지는 과실손해니 생산비 보장이니? 자, 이 친구는요.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한대요. 근데 조금 특이한 수확량의 감소예요. 우리 아까 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수확량 감소하고 좀 달라요. 수확 감소 및 피해 면적을 반영한대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세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긴 하지만 좀 특이하구나. 네, 이 정도만. 네.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만큼. 이건 뭐 전체를 다 아우르는 원리입니다.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 빼고. 자, 그 다음에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일단 종합위험으로 자조화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장하는구나. 보상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가 그거구나. 그럼 보험금 지급은 농업의 수입을 보장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용어가 막 헷갈려요. 농업 수입 보장 방식 또는 수입 감소 보장 방식. 지금 둘 다 쓰이고 있는데 점점 감소자 빼고 그냥 농업 수입 보장으로 이렇게 통일되고 있는 과정 같아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여기는 밭작물 6품목이 해당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과수 하나 더 있습니다. 얘 따라 달고 다니세요. 과수 한 품목은 포도입니다. 포도. 일단 자조화를 보장한대요. 네, 종합위험이니까. 근데 종합위험이니까 자조화 하나 더. 이건 재해는 아니지만 가격의 하락도 보상해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는 지금 생기초 교재 제가 2023년도 대비 리뉴얼을 조금씩 할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써 있는 분도 있고 안 써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23년도 리뉴얼은 지금 시점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살짝 표현을 조금 다듬는다든지 뭐 단어 한두 개, 문장 한두 문장이 추가된다든지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저랑 같이 22년도 생기초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 먼저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제가 강의마다 첨부 파일로 넣어드릴 텐데 굳이 출력 안 하셔도 되시고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정도. 네. 자, 수입 보장은 종합위험이니까 자조화를 보상하지만 하나 더. 이건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당연히 암기하실 건데 가격 하락도 있더라. 재해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농업의 수입 보장한대요. 정확하게는 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입 얼마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수입이 이렇게 감소됐네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럼 감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소. 답은 여기 있어요. 자조화, 종합위험으로 인해서 재해가 밭작물에 과수에 재해가 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아까 종합 과수처럼 수확량이 감소되겠죠? 이건 지금 품목이 포도예요. 포도. 사과배, 단감, 떫은감만 착과량 따지고 나머진 다 수확량이에요. 수확량이 감소되겠죠? 재해가 왔으면. 또 하나. 시장에서 가입했을 때보다 수확을 하고 났더니 시장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했을 때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하락돼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농업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조화, 종합위험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되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됐다면 그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자. 좋죠? 수확량 감소도 되고 가격 하락도 되고. 이게 좀 많이 퍼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은 일부 지역만 가능해요. 품목도 작잖아요. 밭작물 6개, 과수 중에서는 아까 종합과수 11개, 과실 4개, 적종 4개였는데 포도만 돼요. 일부 품목의 일부 지역에서만. 일종의 시범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를 모두 보장해준다. 자, 근데
밭작물 6품목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어떤 보장 방식에 어떤 품목이 속하는지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네. 양양 꼬마가 차 타고 깜깜한 감옥 봐서 콩 팥밥 먹는다. 그 중에서 6개 겹쳐요. 콩, 고, 마, 양, 가. 이게 뭐냐면 콩, 고구마,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중에 가을 감자, 가을 재배만 계속 겹치죠. 그래도 과수 11개 중에 포도만, 밭작물 중에 이렇게 6개만 겹치죠. 그럼 이 겹치는 작물을 제가 재배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입 보장이 가능한, 가입 가능한 지역에서 제가 가을 감자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럼 난 수확 감소 보장도 들고 수익 감소도 들어야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줘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우리 지역은 수확 감소 수입 보장 다 가능하네? 그럼 나는 뭐를 들까? 선택. 근데 이 수입 보장은요, 판매 개시되면 바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여기 그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 수험서에 농업재해보험,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 우리 수험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진 않아요. 과수에 붙어서 비가림 시설, 시설작물 버섯에 붙어서 원예 버섯재배사, 즉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얘가 인삼에 붙어서 해가림 시설 이렇게 있어요. 가축의 축사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교재에는 이 시설보험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라든지 차지하는,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에는 아예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제가 보장 방식이 7개지만 우리는 11개로 세분화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종합위험을 보장한대요. 네. 자조화를 보장한대요. 자조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따져서 보장한대요. 우리 계속 이거예요. 어떤 재해로 인해,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정확하게 따져서 보장한다. 이거예요. 네. 시설의 이름은 비가림, 원예시설 및 버섯재배사, 또는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죠. 부대 시설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이 정도만. 인삼 해가림 시설. 네. 비가림 시설은 포도, 이 친구, 대추, 참다래. 인삼은 해가림 시설. 자조화를 보장하는데 제가 엔드로 해놨죠. 네. 화재는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특별약관 가입해야만 보장해 줘요.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네,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냥 지금은 이 정도만. 네. 축사는 5개 재해만 보장한다.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따지는데 그 손해액을 보장해 준대요. 여기는 이제 손해액이 등장을 해요. 우린 그동안에 수확량의 감소, 생산비, 또 투입된 생산비, 착과량의 감소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해액을 따져서 보장해 준대요. 이 손해액 계산하는 게 이거에 다예요. 손해액 계산하는 게.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자기부담 비율하고 같은 원리죠. 그걸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장한대요. 아까 제가 손해액 계산하는 게 다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라기보다는 80%? 네. 이 손해액을 시설은요. 2가지로 계산한대요. 제조달가액.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생기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할 거예요. 또는 시가로 계산한대요. 다시 새 것으로 교환하는 금액으로 손해액을 보상해 줄까? 아니면 지금 시가로 보상해 줄까? 2가지 방법이 있대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보장 방식 7개 더하기 시설까지 해서 종합위험을 보장하니 특정위험을 보장하니 특정위험이면 보험기간이 나누니 아니면 전체 기간이니 몇 종류니 담보조건은 어떠니 하셨죠. 그리고 착과량의 감소를 보장하니 과실손해를 보장하니 수확량 감소니 생산비를 보장하니 수입 보장이니 구체적인 내용.
이번 시간은 여러분은 암기보다는요. 아, 이런 보장 방식은 이렇구나. 이거를 한번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암기는 1강 것을 다 암기하셔야 되시고. 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지금 개괄적인 내용을 보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요.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인지 조금 깊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